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의 수사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오늘 결과 또 하나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이 사건 진상조사를 해왔는데 이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미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정부가 다시 이 사건을 고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의 수사에 힘이 실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토부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이 지난 8일에 처음 알려졌는데 그 후로 내용을 계속 수사를 해왔습니다. 조사를 해왔죠. 이 사건은 램프 리턴이라고 하는데요. 승객이 탑승하는 탑승교나 탑승구에서 활주로로 이동해서 출발하려는 항공기를 다시 돌려서 그 탑승교 쪽으로 오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정비적인 문제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처럼 이런 긴급 상황에서 기장의 허가하에서 제한적으로 좀 허용이 되는 행위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그 승무원과 탑승객을 조사해 왔습니다. 이 결과 실제로 조 전 부사장이 고성과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승객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항공법 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검찰에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왜 확인 못했죠?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국토부 조사에는 강제 조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좀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은 모두 검찰에 보내서 항공보안법 46조에 있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찰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브리핑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보안법에서 규정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리적인 판단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네. 대한항공회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운항 정지나 과징금 처분 같은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일단은 세 가지가 문제가 됐는데요. 조사 대상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 등이 거짓 진술을 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거친 뒤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한항공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대한항공 승무원의 거짓 진술 강요에 대해서는 현재 임직원들을 불러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 부분을 굉장히 무겁게 보는군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검찰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 세부적인 행정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세 건을 합쳤을 때 운항정지 21일이나 과징금 14억여 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토교통부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희 과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장 이광희 과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자, 지금 그러니까 잠깐만요. 운항정지 21일 또는 과징금 14억 원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게 더 무거운 겁니까? 일단 그것은 판단에 좀 항공사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운항정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과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운항정지가 더 뼈 아픈 거죠? 아무래도 좀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일이라고 하면은 그 노선에 대해서 21일 동안 아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50%로 가중하거나 가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을 하게 된다면은 거의 30일이 넘는 수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법의 기준은 이 세 건에 대해서 운항정지는 21일이 되고요. 과징금은 14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또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일단 민관을 합동으로 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앞서서 공정성 논란이 다소 있었던 만큼 그리고 또 지금까지 했던 방안들도 이런 일이 있을 땐 민관으로 합동해서 구성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지금까지? 네, 일단 당시에 비행기에 있었던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또 교체됐던 기장 그리고 부기장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과 당사자였던 사무장, 부사무장, 승무원 등에서 모두 10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특히 직접 조전부사장을 상대하지 않은 승무원에게서 상당히 좀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2층과 일반석 승무원들도 예. 조전부사장의 고성을 들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을 질렀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이 조사 과정에서 저녁 자리에서 와인을 조금 마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마셨다는 게 얼마나 마신 게 조금 마셨나요? 한두 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을 했다는데요. 본인의 진술이 그렇다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진단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특별 안전 진단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체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는 건데요. 대한항공의 이러한 조직 문화가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그냥 좀 이렇게 적당히 덮으려는 것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항공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 이렇게 분위기가 급변하게 된 건지 다시 좀 경과를 정리해 주시죠. 뭐 말씀하신 대로 처음 분위기는 다소 이것을 묻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해명이 거듭됐는데 그 해명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건이 계속 커졌죠. 가장 그 주변 환경이 급변했을 때가 예.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의 조사였습니다. 그 국토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폭언이 없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스스로 내렸다. 이렇게 국토부에서는 진술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진술했군요, 예, 처음에는. 예. 국토부에서 진술했는데 예.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 조사에서는 조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고성의 폭언까지 있었고 심지어 폭행까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죠. 당시에 1등석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도 있었는데 그 승객의 진술도 비슷했습니다. 네.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1등석 승객 30대 초반의 예. 여성 회사원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보시죠. 여성관을 이렇게 해서 민 거는 미친 거는 봤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거기서 찍고 있었죠. 내가 승무원한테 내리라는 얘기, 내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뭐랄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술이 바뀌게 된 계기도 그것이 아니었을까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박창진 사무장이 조사에 출석하라는 국토부 조사에 출석하라는 얘기를 국토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회사를 통해서 국토부에 출석해서 진술해라 하면서 어차피 이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압박을 줬다는 거죠. 아, 회사에서요? 예, 그런 식의 진술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조사했던 것과 검찰의 진술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토부가 사무장을 다시 불러서 보강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점이 어제 오전 10시였거든요. 예. 근데 어제 오전까지도 사무장이랑 연락이 닿지 않고 전화기도 꺼져 있고 문자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석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체면만 구기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조사단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단에 참여한 항공안전감독관이 6명인데요. 예. 이 가운데 2명이 대한항공 출신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아직까지 승객 명단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안 냈군요, 대한항공의 예, 그렇습니다. 승객 명단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예. 요청을 했을 때 승객들이 그것을 왜 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국토부로서는 그걸 받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조사에 아니 국토부가 예. 운항 정지시킬 20일 그 치명적인 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그걸 사실 무서울 텐데 예. 그런데도 안 내고 있다는 거는 오너 일가가 더 무서우니까 안 내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국토부가 그 명단을 요구한 지가 시간이 꽤 오래 지났습니다. 네. 그때 저번에 브리핑을 했을 때도 이틀이 지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입수를 못했더라고요. 예. 따라서 이 조사의 한계가 대단히 명확하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조사가 허술했다 이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조양호 회장이 지금 그 평창 동계올림픽 네. 맡고 있고요.
준비위원장도 맡고 있고 사실 공헌한 곳도 많죠. 맞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예. 기업이 사회적인 공헌도 많이 했는데 결국 이런 일들이 터지면 그런 것까지 다 묻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일가에 그동안에 좀 이런 그 잡음들이 여러 번 있었다면서요? 네, 유독 논란거리가 좀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양호 회장 관련해서는 지난 1997년에 대한항공에 굉장히 대형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예, 예. 이 대형 사고가 이어지면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오너 경영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조중훈 회장이 퇴진을 하고 조양호 당시 사장이었는데 사장직에서 물러나서 대외 업무만 하는 직책을 맡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같은 해 조중훈 회장을 비롯해서 장남과 그 사주일가 3명이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이 돼서 조양호 회장이 결국에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 후로 15년 동안은 다소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인명사고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회항을 일으킨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에 다소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하와이로 전금 발령을 받았는데 하와이에 가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예. 이게 원정 출산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이 둘째 아들인 조원태 부사장도 상당히 설화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네. 지난 2005년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70대 할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서 입건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또 7년 후인 2012년에는 인하대 운영과 관련해서 당시 시민단체들이 그 운영 방식에 항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한테 폭언을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좀 무리를 빚기도 했었습니다. 네. 막내인 조현민 전무도 방송에서 자신을 스스로 낙하산이라고 밝혀서 좀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요. 스스로를 낙하산이라고 말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래? 그 의도야 모르겠습니다만 예. 왜 그런 사실 돌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지금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인 거죠, 지금 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게. 예. 네. 그 이제 문제가 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첫째 딸이고요. 조원태 부사장이 둘째 아들, 그리고 마지막 막내가 조현민 전무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 오너 3세가 비행기를 타면은 승무원을 교체를 하고 뭐 페인트 칠을 새로 한다든지 청소를 더 공들여서 한다든지 예. 이런 식의 그렇게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너 1세, 2세, 그러니까 창업주 1세, 2세들보다 3세가 더 무섭다라고 한다는 건 아니죠? 네,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데요. 예. 뭐 직원들 얘기에 따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인사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도 있었다고 진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요. 예, 그 내용도 좀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보시죠.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이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비행 끝나고 돌아와서도 깨지고, 뭐, 전 승무원에 대해서 뭐 교육을 다시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자, 뭐 추가로 더 하실 거 있습니까? 예. 이렇게 뭐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들으셨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직원이 할 정도라면 예. 그 어떤 분위기인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예. 뭐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